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르로스코프 2 데모 매뉴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데모 코드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7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르로스코프 사이트에서 한국어 매뉴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르로스코프 설립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원래는 게임 개발을 하시던 스기야마 형제가 게임 개발 중에 동영상 편집기들의 기능이 너무 어렵고 느리고 조작이 쉽지 않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소프트웨어가 르로스코프입니다. 게임 영상 테크놀로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작이 굉장히 쉽고 빠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은 르로스코프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금 화면이 르로스코프의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스크톱 안에서 모든 작동들이 이루어지고요. 마우스를 이용한 조작이 기본이 됩니다. 먼저 이 데스크톱에 있는 툴 4개, 기본 툴 4개를 설명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게 미디어 브라우저 툴이고요. 이 미디어 브라우저 툴에는 PC에 있는 모든 소재, 그러니까 동영상, 음악 파일, 사진 파일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파일이 타임라인으로 여기서 본격적인 동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DVD 동영상 블루레이를 디스크로 구울 수 있는 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휴지통 툴로, 르로스코프 2에는 마그넷 기능이랑 소재를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개를 모아서 삭제시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먼저 설명을 시작할게요. 이 데스크톱은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데요. 데스크톱을 클릭하시고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시면 줌인 되고요. 그 다음 줌아웃, 줌인, 줌아웃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만약에 휴지통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시면 휴지통까지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휠로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휠을 감으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휴지통을 선택한 상태이다 하시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보기 편하신 위치까지 줌아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할게요. 먼저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미디어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미디어 브라우저에는 PC에 있는 거의 선택한 모든 동영상, 음악 파일, 사진 파일들이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 탭, 음악 탭, 사진 탭이 표시가 되고요. 저는 지금 SD카드를 넣고 있어서 SD카드 탭이 하나 더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SD카드 탭에서는 원하시는 파일들을 고르시면 백업을 하실 수 있어요. 르로스코프 2에서는 이 파일들을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원하시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백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몇 개 백업을 해볼게요. 먼저 썸네일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이렇게 파일을 클릭하시거나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을 다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폴더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폴더가 해제됩니다. 그럼 저는 이 파일 2개를 해볼게요. 2개를 체크해 주시고 백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네를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백업 탭이 설정이 되고요. 그 옆으로 지금 백업된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업 파일 저장 장소는 파일로 들어가셔서 옵션 설정, 그리고 출력 위치 지정에서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은 일본어인데요. 파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는 선택하신 폴더 내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작게 체크박스가 뜨는데요.
보시고 싶은 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설정하지 않은, 만약에 체크를 풀어주시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나 파일들을 어떻게 정렬하는가 하실 때, 만약에 알파벳 순으로 하시고 싶으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선택하시고요. 날짜 순, 찍은 날짜 순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옆에 있는 날짜 순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순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롤러스코프2는 기본적으로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편집 외에도 방금 한 백업이나 아니면 동영상의 변환, 형식 변환 소프트나 업로더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변환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변환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 파일 자체가 WMV 파일인데 이걸 MP4 파일로 해서 아이팟이나 어딘가에 넣고 싶다 하실 때 바로 출력을 해서 형식을 변환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변환하고 싶으신 파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일 출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출력 탭이 뜨게 돼요. 여기서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MP4 출력을 제가 지금 선택해서 설정 창이 떴죠. 그러면 설정 변경해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을 MP4, F4B, 3GP 등등 간단하게 설정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MP4 파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업로더로서의 사용 기능을 알아볼 텐데요. 업로더로서 어딘가에 올릴 수 있냐 하면 페이스북, 유튜브,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정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리실 수 있는 건 동영상 뿐이 아니라 사진도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사진도 함께 선택해 주셔도 돼요. 동영상과 음악 파일과 다 함께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비메오, 니코니코 동영상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으시면 페이스북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로그인 창이 뜨고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손쉽게 페이스북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먼저 체크를 다 풀어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슬라이드쇼 영화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동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 브라우저 내에 설정되어 있는 편집 기능으로 아무런 편집을 하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같이 넣어볼게요. 사진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출력 버튼에서 슬라이드쇼 영화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순서를 두 가지 정도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주문 버튼에서 풀 메뉴를 선택하시면 날짜가 생성되었습니다와 선택하신 주문 버튼이 있어요. 이 날짜가 생성되었습니다는 촬영 일시 순으로 재생되는 거고요. 선택하신 주문은 파일 선택 순으로 재생됩니다. 선택하신 순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도 해상도나 뭐 시간, 비춰지는 동영상의 시간 정도를 바꾸실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방식을 간단하게 3개 정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바로 저장하시고 싶으시면 파일 아웃풋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편집을 하고 싶다, 원하는 방식대로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시면 고급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파일들이 바로 타임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브라우저 내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 내가 선택하고 싶은 파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 이렇게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주세요.
그럼 바로 미리 보기가 설정됩니다. 이 미리 보기 하실 때 마우스 휠로 빨리 감기나 되감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임라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썸네일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느냐 그걸 알아볼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바로 하나를 썸네일을 클릭하기만 해도 밖으로 나가고요. 아니면 선택해서 끌어다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폴더 바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계속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그어주세요. 빨간 선이 생기는 대로 전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뺐으니까 사진도 빼볼게요. 만약에 이 사진이랑 이 사진 하고 싶은데 이어져 있지가 않다 그러시면 하나에 선택하시고 하나를 더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밖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그넷이라는 정리함에 넣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마그넷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정리함인데요. 선택하신 파일을 이렇게 간편하게 한 곳에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길이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안에 파일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하시면 크게 표시가 되고요. 이 안에서도 미리 보기는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파일을 밖으로 빼실 수도 있어요. 마그넷은 클릭을 하셔서 세부 설명에 들어가셔서 삭제라면 마그넷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된 파일들이 있는데요. 몇 개 필요 없는 파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우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파일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하게 메뉴들이 뜹니다. 그럼 클릭을 놓지 마시고 바로 휴지통으로 연결해주세요. 그럼 바로 휴지통에 파일이 들어가죠. 몇 개 더 지워볼게요. 누르시고 휴지통으로, 그리고 마그넷은 확인을 누르고 세부 설명 삭제 누르고 삭제, 그리고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렇게 다 지우셨죠? 그러면은 휴지통에 있는 거는 휴지통을 한번 누르시면 비워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죠. 네 라고 선택하시면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이 없어지는데 이 데스크톱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원본 파일은 원래대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에 동영상을 넣는 거는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쉽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선택해 볼게요. 지금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인 부분과 아웃 부분이 있죠. 이 인과 아웃은 동영상의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 부분을 줄여주시면 인과 아웃은 편집하실 동안 계속 반복돼서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이 안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타임라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크기만큼 보시기 편한 만큼 늘렸다 줄였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의 길이도 줄이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과 아웃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인은 아웃 부분을 줄이시면 동영상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바를 클릭하시면 인과 아웃 부분이 선택되고 아웃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사진과 동영상 길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재생되게 되는데요.
이 발을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에 있는 바가 더 먼저 재생되게 됩니다. 바는 원하시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 동영상이 겹쳐지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오버랩이나 트랜지션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동영상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임라인, 자르고 싶은 타임라인 바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선택되는 동안에 여기 가위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이 가위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잘려나간 부분이고요. 원하시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으신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델 키를 눌러주시면 없어졌죠? 동영상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위를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 가위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동영상을 지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부분이 좀 더 남았다, 더 자르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가위 툴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찰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 되감기 버튼을 누르시면 1초 단위로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감기는 1초 단위로 뒤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발을 잘라버리니까 사이가 띄어졌죠? 근데 이럴 때 지금은 바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사진이 하나 더 있다 그랬을 경우 사진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가셔서 동영상 하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이 미디어 브라우저 내에서도 바로 타임라인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작품 이름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방금 선택한 동영상이 추가가 됩니다. 아웃 부분을 눌러주시면 동영상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는 뒤에 선택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꾸고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그냥 그 뒤에 있는 모든 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바로 붙게 됐죠. 그리고 아웃 부분을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트랜지션을 한번 변경해 볼 텐데요. 원래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트랜지션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트랜지션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할 때 바꾸고자 하는 바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 이 M 동그라미 버튼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버튼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모래시계처럼 생긴 방식 선택 툴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방식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인 부분과 아웃 부분을 움직이시는데요. 트랜지션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까지에 오게 되는지, 어디서 끝나는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식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하시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부분, 중간, 뒷부분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사진에서도 가능한데요. 사진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바꾸고 방식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만큼 설정해주세요. 이 부분도 해볼게요. 설정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 텍스트와 엔드롤이 있습니다. 엔드롤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엔딩 크레딧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 텍스트를 넣고 싶은 부분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찾아주세요. 맨 앞에서 넣을게요. 텍스트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 바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10초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이 길이도 마음에 드시는 만큼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 칸을 누르시고요. 이 부분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편집은 기본 텍스트 편집과 비슷한데요. 먼저 드래그를 해주시고 글씨체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글씨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 색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굵게 하시거나 그림자 정도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텍스트 위치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환 툴에서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재생되는 동안 텍스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롤소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사진과 동영상에서와 같이 텍스트가 나타나게 하는 트랜지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주기 선택하시면 시작과 바꾸실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이 끝나신 다음에는 텍스트 편집 종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엔드 텍스트의 하나인 엔드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엔드롤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움직여주세요. 엔드롤도 기본적으로 10초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엔드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좌측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창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곳에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나오는 위치도 정해 주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나 글자체 정체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색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롤은 또 하나, 스크롤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스크롤 속도를 느리게 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움직이는 속도대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식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펙트,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코레이션 툴에는 이 이펙트 왼 좌측에 있는 이펙트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펙트를 넣고 싶은 바를 선택해 주세요. 동영상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펙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가지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넣어볼게요. 글로우 버튼을 누르면 설정 창이 뜨죠? 블러를 줄이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대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엔 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펜 툴에는 펜 툴, 스탬프, 지우기 펜, 그리고 클리핑이라고 잘라내는 툴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펜과 스탬프와 지우개 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펜 툴. 펜 툴은 이 펜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펜을 누르시고 스타일이나 사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펜의 색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넣고자 하는 위치에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빠르다, 재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못쓰겠다 하시면 여기 이 화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느리게 0.2 정도로 하시면 재생이 느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재생이 느린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재생을 해볼게요. 써지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펜 툴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떠있는 게 별로다, 없애고 싶다
이쯤에서 한 없애버리고 싶다 하시면, 설정하실 때 힘드시면 다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삭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재생해보면 글씨가 써졌다가 사라지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스탬프를 설정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펜 툴에서 스탬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재생하는데 힘이 든다, 너무 재생이 빠르다 하시면 재생을 늦춰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프레이, 여기서 사이즈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표시하는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시면 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선 앞으로 재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선 중복으로 적용을 시키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적용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기 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우기 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우기 펜은 이때 종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우기 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장소나 간단한 동영상 재생 중에 지우고 싶은 부분, 예를 들면 얼굴이라던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 지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선택을 하시는데요.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 하트 감추는 방법 선택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너무 빠르다 하면 개성해 줄게요. 그리고 재생을 시키면 이렇게 가려지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쉽게 여러가지 이펙트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상급 편집 툴 몇 개 해볼게요. 그럼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잠시 멈춤 넣기라는 게 있어요. 잠시 멈춤 넣기라 그러면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동영상 하나의 정지 화면을 동영상 재생 중에 끼워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잠시 멈춤으로 일단 넣고 싶은 동영상을 골라볼게요. 저는 이 동영상을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잠시 멈춤 넣기 이 버튼이 있죠? 원하시는 부분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싶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몇 초 정도 넣을까? 그럼 저는 그냥 3초로 할게요. 만약 고쳐질 수도 있어요. 2초 넣고 싶다. 2초로 할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달라지신 게 보이나요?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 동영상 중간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지 화면은 넣고 싶은 부분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빠졌다. 근데 여기다 놨는데 여기가 정지 화면이 됐죠? 이렇게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재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타임 리맵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 타임 리맵은 쉽게 말하면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엔 이 동영상으로 해볼게요. 동영상 바를 클릭하시고 속도 변경이라고 좌측에 뜨죠.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속도 변경을 위한 동영상 전용 캐시 파일이 필요합니다. 속도 변경 가능을 눌러주세요. 그럼 캐시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속도가 나타나는 노란색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속도를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할게요. 그 다음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키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포인트를 추가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됐을 때 더블 클릭 해서 제가 지금 2개를 추가시켰죠. 지금 여기 보이시면 이거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역재생 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면 역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간격을 늘리시면 동영상이 더 느리게 재생되고요. 간격을 좁히시면 동영상이 더 빠르게 재생되게 됩니다. 제가 그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인트 하나를 더 추가시킬게요. 그럼 이 간격은 짧게 하고 이 간격을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동영상을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재생해볼게요. 느려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느리게 재생 속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 하시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사라지게 되죠. 이 휴지통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다 한 번에 일괄 삭제가 됩니다. 그 점은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출력, 다 편집된 동영상들의 동영상을 출력해 볼게요. 이제 출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인과 아웃 지점을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인 부분이 여기까지 와 있고 아웃 부분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출력되게 되니까 꼭 진짜 원하시는 부분까지 인과 아웃 부분을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아까처럼 파일 출력을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하시고자 하는 형식을 선택을 하시고 파일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사의 GPU나 인텔 샌디 브릿지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계시면 고속으로 mp4 파일을 출력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오디오 파일만 따고 싶으시면 오디오 파일을 출력을 하시면 지금 이 동영상에 있는 오디오 파일만 음성 파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이 출력을 하셔서 바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비메오, 니코니코 동영상 등에 올리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1기가나 20분 정도의 분량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자동적으로 분할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유튜브도 15분의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15분 분량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분할을 해서 업로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메오는 미국 사이트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걸 수도 있고요. 동영상 URL이랑 함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니코 동영상은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니코니코 동영상에만 올릴 수 있는 최적화된 파일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잠시 올려볼게요. 로그인을 먼저 할게요. 로그인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뜨면 여기 메일이랑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걸로 일단 지금 제 걸로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타이틀이랑 동영상 설명에 대한 거를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입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바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잠깐 취소를 하고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비메오, 니코니코 동영상, 페이스북 말고도 카메라로 직접 출력을 시키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에 동영상을 재입력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기기나 형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카메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기기들이 있죠. 휴대용 디바이스, 아이패드, 아이폰, 모바일폰, 애플사나 PSP 등등에 바로 넣으실 수 있는 동영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만약에 DVD나 디스크로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여기서 작성을 하시고 구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DVD 블루레이 크리에이션 툴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만든 이 동영상이 DVD 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디스크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동영상의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인과 아웃 부분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포함되지 않은 걸 더 가져오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이걸 누르시고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제목을 누르시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 이렇게 DVD 동영상 툴에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이 바로 재생되죠.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동영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넣기 싫다 그러시면 여기 체크박스가 보이시죠? 이 동영상 사용하기 체크를 풀어주시면 이 동영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미리 보기를 끝 하고 이렇게 체크박스가 풀렸죠? 만약에 다시 넣고 싶다 그럼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디스크의 타이틀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를 설정하실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 디스크의 공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설정을 하셨으면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디스크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메뉴 디자인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 내에서 디스크 종류, 제목이나 배경음악, 배경화면 등등, 제목 크기 등등을 여러가지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 메뉴 디자인은 디스크 맨 앞이나 아니면 챕터가 있다면 챕터 맨 앞에 나오는 그런 화면들인데요. 여기서 마음껏 골라주세요. 메뉴에서는 이걸 하고 챕터에서는 이런 걸 넣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목도 여기서 변경해 주실 수 있고 제목 크기, BGM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BGM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게나 어딘가 점포 앞에서 트는 연속 재생되는 끊임없는 동영상을 만드시고 싶으면 이 반복에서 전체 반복이나 챕터 반복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재생되는 디스크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인텔 퀵 사이닉 비디오 이걸 사용하고 계시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속으로 디스크 생성이 완성됩니다. 그럼 디스크 생성을 누르시면 디스크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디스크까지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로스코프 2의 가장 특징적인 이번에 좀 더 많은 분들께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안내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어떤 초보자분들도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안내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나오죠. 만약에 하고 싶으신 걸 누르시면 돼요. 뭐 페이스북에 동영상 및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얀 박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박스가 시간이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해야 넘어가는 거 때문에 자기 작업 속도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 보시고 뭐 앞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앞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나 미디어 브라우저를 클릭하세요. 그럼 미디어 브라우저에 이렇게 사진 표시가 뜨죠. 그럼 이대로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신 다음에는 종료 버튼 누르시면 바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선택부터 편집 그리고 디스크 작성까지 내용을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썸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바로 이 파일들을 썸네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동영상 이 미디어 브라우저 내에서 바로 선택해서 인과 아웃 지점을 선택을 하면 그대로 편집이 돼서 바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그렇게 출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전체적인 화면으로 뜨죠? 그럼 여기서 인과 아웃 부분이 있죠? 그럼 인과 아웃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1초 단위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도 느리게 재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려내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려냈는데 이만큼 남았네? 어디 갔나 하면은 이렇게 마그넷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몇 번이고 오려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그넷 안으로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이 자체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파일 출력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편집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타임라인을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동영상 음성 편집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음성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바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음량 버튼이 좌측에 보이시죠? 그럼 이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음량도 아까 재생 속도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더블 클릭하면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끝과 맨 뒤 끝을 맞춰 주시고요. 지금 여기 맞춰진 음량은 100%예요. 100%에서 크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점점 작아지죠? 음량이. 이렇게 해서 음량도 마음껏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에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지금 시판되고 있는 기기라면 어디에서든지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편한 편집 기능과 출력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편집은 지금 샘플 동영상과 영상을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분석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증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데모 매뉴얼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